안녕하세요, 강한분석입니다. 내일 있을 NBA 9경기를 준비해 왔고요. 초안입니다. 새로운 95회차가 시작되는데 시작부터 잘 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볼게요. 첫 번째 경기 필라델피아 대 올랜도인데, 일단은 뭐 지난 경기를 통해서 엔비드가 돌아왔고 돌아오자마자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아쉽게 뭐 미네소타한테 디안젤로 러셀의 클러치 활약을 막지 못하고 패배하긴 했는데, 뭐 부상자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지금 거의 다 복귀했고, 뭐 벤시머스 빠져있는 거야 뭐 그렇다 치고, 쉐이크 밀튼 정도 GTD에 떠있고 거의 뭐 플라인업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이 경기 근데 기준점이 15.5예요 와. 일단 뭐 계속 말씀드리면 코렌슨이 빠져있고 티렌스 로스나 뭐 반바 이런 선수들까지 GTD에 떠있으면서 올랜도는 사실상 그냥 뭐 없어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경기는 저는 이거 핸디는 15.5는요 무슨 느낌이냐면요, 이건 가비지가 나와도 모르는 핸디예요. 제 생각에 15.5 정도 되면 진짜 반반이에요, 반반. 이건 어떻게 분석이나 예측적으로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 필라델피아가 학살할 것 같거든요. 학살할 것 같은데 15.5는 너무 크다. 보통 가비지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 게임에서 한 11.5 내지 12.5 정도는 그래도 마인을 보잖아요. 그래도 10점 차 안쪽으로는 안 좁혀지고 조금 더 점수 차이가 벌어지면 보통 한 13점, 14점 막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더 크게 나거나 뭐 그럴 걸 예상하고 하는데, 15.5는 이거는 결국 4쿼터에 결정날 확률이 높다. 결국 가비지로 접어들 가능성이, 이거는 제가 볼 때 무조건 가비지 게임이 나올 것 같은데, 가비지에서 결정되는 이 핸디 기준이라고 저는 보여줘가지고 4쿼터에 뭐 한 30점 차 이기고 있다가 뭐 15점 차로 뭐 4쿼터에 져도 어차피 15점 차 언저리 내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핸디는 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저는 필승을 봅니다. 근데 필라스는 적지 않을게요. 언더 봅니다. 일단은 언더를 보고 핸디는 건들지 않도록 할게요. 뭘 가도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핸디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 너무 높다. 너무 높아서 모르겠습니다. 알아서들 베팅 하시겠다면 뭐 알아서들 가시는 걸 추천하고, 저는 저렇게 너무 높은 거 잘 안 건드려요. 어쨌든 언더, 올랜도가 100점은 제가 볼 때는 절대 못 넘길 것 같고, 90점 언저리 정도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 정도 점수가 난다면은 아무래도 기준점 대비로는 좀 언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넘어갈게요. 이 매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실 분들 계실라나? 니콜라 요키치와 이제 마키 모리스 간에 이제 엄청난 그, 요키치가 이제 박치기를 했죠. 포켓몬스터 빙의 해가지고 이제 몸통 박치기를 했었던 어, 그런 전에 이제 그때도 마이의 홈이었나? 아무튼간에 그런 매치가 있었는데, 요키치가 일단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요. 퀘스천어블에 떠 있고, 그래도 슬슬 나올 때가 되긴 했어요. 근데 뭐 특히 마이애미전이고 손목 부상이 있는 상황이고, 뭐 지미 버틀러나 뭐 타일러 히로 이렇게 GTD가 떠 있고, 두 선수 여부 출전 여부 역시 불투명합니다. 어, 덴버 같은 경우 특히나 또 하일랜드 벤치 자원에 불투명이 떠 있고, 도지원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시즌 아웃 된 걸로 보이죠. 시즌 아웃인가? 아무튼 그렇죠. 아웃돼 있죠. 벤치 자원에 이제 또 중요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도지오도 아웃돼 있고, 하일랜드까지 또 중요 벤치 자원이라고 최근엔 볼 수 있잖아요. GTD에 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요키치 떠 있고 이러니까 이게 기준점이 7.5까지 받은 것 같은데, 당연히 라인업을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요키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했고요. 뭐 버틀러나 히로 출전 여부는 특별히 요키치가 나온다면 중요하다고 보진 않았어요. 물론 안 나오면 당연히 뭐 덴버 쪽이 더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건 덴버 프라임 오버 봅니다. 덴프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요키치가 나온다면은 상당히 불튀기는 접전이 이어질 걸로 보이고 7.5 정도면 사실 승부가 좀 많이 기운 점수 차거든요. 요키치가 근데 지난 경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나와가지고 이게 사실 7.5면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댐플 찍는 게 무조건 맞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접근을 하게 된다. 물론 패스하거나 뭐 언오버로 접근할 수는 있겠으나 핸디 같은 경우에는 마이애미 이거 어쨌든 야투에 대한 기복도 분명히 있는 팀이고 요키치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경기 이제 엄청난 요키치가 웬만하면 그렇게 화를 안 내는데 그런 모습까지 또 보였다는 점에서 나오면 또 분노의 캐리를 또 가게 된다면 7.5는 제가 볼 때 조금 크다. 한 5.5 정도 되면은 애매하거든요, 기준점이. 근데 7.5 정도는 덴버가 그래도 해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이제 덴버가 이제 마이애미를 공략하려면 기본적으로 외곽이 좀 터져줘야 돼요. 윌바트 같은 애들이나 뭐 제프 그린의 외곽이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어쨌든 요키치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조금 더 이제 외곽에서 오픈 기회나 여러 가지 만들 걸로 보이게. 특히나 윌바튼 같은 경우나 뭐 제프 그린도 충분히 던져줄 수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어쨌든 양 팀 다 야투의 기복이 많은 팀끼리 만났는데 저는 덴프로 봅니다. 기준점이 상당히 낮죠. 덴프로 보겠습니다. 적어드려야겠네. 출전 시 라고 적어드리고, 제가 볼 땐 나옴 이 정도. 시카고 대 샬럿, 이 경기도 일단은 뭐 자본테 그린이 시카고 쪽에는 GTD가 떠있는데 제가 볼 땐 나올 확률이 높고요. 샬럿 같은 경우에는 플럼리가 아웃이 되면서 PJ 워싱턴을 앞세우는 이제 스몰 라인업이에요.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부세비치를 제어하기 조금 힘들겠고, 문제는 뭐냐면 시카고가 부세비치에 대한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세비치가 올 시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죠. 충분히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도 될 만큼 엄청나게 좋은 빅맨이에요, 얘는. 엄청나게 좋은 빅맨인데 너무 뛰어난 이 슈터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부세비치를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세비치 올 시즌 활약이 저조해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폼이 떨어졌다고 보기엔 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 경기는 만약에 샬럿이 초반에 좀 앞서간다 하더라도 저는 시카고가, 그리고 더마드로잔이나 뭐 잭라빈은 항상 좀 잘 던져주고, 더마드로잔의 야투가 좀 부진하다면은 부세비치를 통해서 분명히 시카고가 따라갈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봐가지고 이거를 샬럿 쪽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봤어요. 설사 뭐 지금 시카고 같은 경우 백코트 수비가 상당히 좋은데 뭐 라멜로나 뭐 로지오 같은 애들 3점이 많이 들어간다 조금 터져준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그리고 더마드로잔의 야투가 좀 말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부세비치의 경기 중에서 이제 뭐 좀 안 터지면은 우리 좀 부세비치를 이용해 보자 하면서 충분히 시카고가 따라갈 여지가 분명히 있다 라고 봐가지고 일단은 207.5 상당히 낮은 기준점에서 오바를 먼저 봤고요. 그리고 저는 시카고 승 봅니다. 시카고 승, 시카고 마연승. 결국에 샬럿은 이거 3점이 무조건 터져야 되는데, 시카고가 어쨌든 수비가 상당히 이제 뭐 특히나 백코트에서 수비가 상당히 좋은 팀이고, 그렇게까지 터져줄 거라고 샬사면 제 생각엔 애초에 그렇게까지 많이 터질 거라고 보지 않고요. 설사 터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시카고가 따라갈 만한, 라인업적인 부분에서 따라갈 만한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그러다 보면은 클러치 가면은 어쨌든 또 잭라빈이 있잖아요. 저는 아무리 뭐 그래도 로지오, 클러치 좋은 로지오 있고 뭐 라멜로 있고 고든 헤어도 있고 뭐 마일스 브리지스 있고 벤치에 우브레 있다 하더라도 잭라빈이 클러치에서는 단연 지금 이 두 팀의 선수 전체 중에서 단연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카고가 잡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봤습니다. 시마옵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인 게 휴스턴 대 OKC 오클라호마 경기인데, 휴스턴이 제가 지난 경기 샬럿전에서도 어느 정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길 줄은 몰랐어요. 근데 분명히 젊은 팀이다 보니까 분위기를 탑니다. 지금 휴스턴 분위기를 탔어요. 이 경기를 저는 배팅을 한다면은, 물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도 이제 최근에 잘 비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뭐 이 경기가 좋아 보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홈 경기이기도 하고,
휴스턴의 뭐 선수들이 분위기가 좀 탔고 특히나 벤치 쪽에서의 뭐 여러 선수들의 활약이 좀 두드러지는 점을 봤을 때 그래도 휴스턴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슈마 봅니다. 언어바는 좀 어렵다. 패스를 하고 넘어갈게요. 5번째 미네소타 대 인디애나. 참 배팅하기 좀 그런 애들끼리 만났어요. 어쨌든 간에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 주전 라인업에서는 강함을 보여주는 팀이고 뭐 벤치 자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마이애미가 아니었죠. 지난 필라델피아, 엔비드는 필라델피아 전에 연장에서 이제 타운스 나가고 반더블린 나가고 또 누가 나왔었지? 아무튼간에 이런 주전들이 다 파울아웃 됐거든요. 근데 벤치의 활약이 괜찮았어요. 벤치의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디안젤로 럭셀이 약반 클러치 야투감을 보여주면서 그 경기를 또 승리로 따냈단 말이에요. 결국 미네소타의 약점은 저는 벤치라고 보는데 어쨌든 말릭 비즐리가 최근에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벤치 약점이 조금은 줄어든 미네소타의 모습이고 또 지난 경기 필라델피아전을 봤을 때도 비즐리 외에도 벤치 선수들이 나쁘지 않았던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인디애나의 클러치 상황을 가더라도 타운스나 뭐 앤서니 에드워즈, 뭐 디안젤로 러셀이 버티고 있는 미네소타가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인디애나는 아직까지 야투감이 썩 좋지가 않다. 보통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터져야 되는데 경기마다 안 터지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디애나는 저는 특히나 원정 포지션에서 배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네소타 일반승 해줄 거라고 보고요. 미네소타 마인승까지 보고 넘어갈게요. 언어바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점이 상당히 애매하게 잡혀서 216.5면요. 제가 볼 때 기준점에서 놉니다 이거. 어쨌든 간에 미네소타 쪽 특히나 지난 필라델피아전 연장에서 역전하는 경기 또 보여줬기 때문에 분위기적으로도 한껏 올라있다. 인디애나는 반면에 최근 연패 흐름이고 뭐 경기 내용도 썩 그래요. 그래가지고 분위기 좋은 미네소타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디안젤로 러셀, 앤트맨, 가렌서니 타운스 충분히 지금 믿을만한 상황이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 달러스 대 클리블랜드인데 댈러스는 지난 워싱턴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일런 브런슨의 공백이 생각보다 커요. 저도 이 정도로 클 줄은 몰랐는데 결국 이제 뭐 클러치 타임에서 아니면 뭐 벤치 타임에서 충분히 활약할 수 있고 제일런 브런슨이 특히나 이제 4코치 클러치 들어가서 결국 브런슨이 핸들러 역할을 많이 가져가고 볼 핸들러를 가져가고 뭐 가져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돈치치가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의 체력도 안배를 할 수 있었고 조금 더 좋은 딱 공격할 때만 탁 힘을 쓰면서 좋은 이제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었는데 브런슨이 빠지게 되다 보니까 그런 모습에서 댈러스가 좀 아쉬웠어요. 분명히 클러치 상황에서도 좀 아쉬웠고 그런 모습을 보인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클리블랜드는 너무 잘 비비는 팀이잖아요. 부상자 다 돌아왔고 다만 세디 오스먼이랑 딘 웨이드가 빠지게 된다면은 저는 패스하는 게 맞다고 봐요. 패스하거나 댈러스 일반승? 근데 일반승도 딱히 배당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 근데 이 선수들이 출전하고 뭐 제일런 브런슨이 빠지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세디 오스만과 딘 웨이드가 분명히 좋은 선수들이에요. 잘해요. 그래서 벤치 쪽에서 충분한 활약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얘네가 나와준다면 저는 이거는 클리블랜드 프렌 6.5잖아요. 메리트가 생각보다는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싶어요. 있어 보이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댈러스가 화끈하게 이기는 경기들이 많지 않고 클리블랜드가 또 비비기에는 또 이만큼 잘 비비는 팀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에반 모블리가 또 돌아오자마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점도 있고 저는 댈러스 막 3점이 빵빵 터지지 않는 이상 6.5 정도는 충분히 프레임해줄 만하다. 이 선수들이 나와준다면은요. 근데 어쨌든 댈러스가 지금 뭐 외곽이 빵빵 터진다고 보기에도 어려워요. 선수들의 야투를 빵빵 터질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클리블랜드 프랜슨을 보고요. 언어바는 어렵다. 207.5 어려운데 일단은 오바를 볼게요. 일단은 오바를 보는데 아니다 패스할게요. 굳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일단은 클플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째 경기죠. 샌안토니오 대 워싱턴.
일단 샌안토니오 쪽에 맥더머과 데빈 바셀이 GTD에 떠 있어요. 분명히 뭐 불안 요소가 될 수는 있겠으나 뭐 빠지고서도 뭐 지난 좀 보스턴 전에 사실 보스턴이 좀 4쿼터에가 왜 올 시즌 유독 4쿼터에 좀 삽을 푸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어, 더 높은 집중력을 보여줬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샌안토니가 이겼어요. 보스턴을 잡고 뭐 했는데 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이게 좀 더 접근하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워싱턴이 수비가 좋고 상당한 저득점 팀이라는 건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베르탄스가 복귀하면서 한 20분 정도는 베르탄스가 출전 시간을 소화하거든요. 벤치에서. 근데 베르탄스는 어쨌든 간에 수비는 없는 선수고 공격에만 공격밖에 없는 3점밖에 없는 선수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워싱턴이 어쨌든 간에 좀 더 공격에서 다양성을 분명 가져갈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수비 쪽에서 털리고 최근 경기 어쨌든 실점이 많이 늘어났죠. 뉴올리언스전이나 지난 댈러스전에도 뭐 공격에서의 브래들리 빌이나 뭐 이런 선수들의 칼 쿠즈마나 이런 선수들 활약으로 이겼던 거지 수비로 이긴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어쨌든 샌안토니오도 이 팀은 수비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 한 달 전쯤인가도 분석하다 말씀드렸는데 수비가 안 되는 팀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다득점으로 갈 가능성이 210억 점 오면 그렇게 높지 않은 기준점에서는 오바 쪽을 보는 게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어쨌든 사실 승패로 따지면 그래도 워싱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충분히 좀 폼이 올라왔다고 보여져요.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아까 제가 댈러스는 패스하긴 했는데 이거는 그래도 적을만하다. 워싱턴 승 이렇게 봅니다. 워승호.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분석하기 싫었어요. 분석하기 싫었고 배팅하기도 조금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들어가 볼게요. 로이스 오닐이 제가 볼 땐 아웃될 확률이 높고요. 노먼 파월이 지금 아웃돼 있는 포틀랜드 상황인데 이 경기는 사실 유타승을 제가 볼 때 안 보기 어려워요. 노맨 파월까지 빠져 있고 포틀은 원정 포틀에다가 상대 유타인데 유타 승을 안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유타가 너무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자만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경기들이 최근 경기들에서 몇몇 경기들에서 나오고 있어. 올 시즌 그냥 많아요. 그런 경기들이. 올랜도 원정 경기도 있고 멤피스전에도 다 잡은 경기 자렌 잭슨 주니어한테 3점 맞고 졌고 버저비터는 아니었죠. 그렇지. 맞고 졌고 또 어디야 뉴올리언스한테도 홈에서 졌고 불안한 면이 분명 똥배 받은 유타는 최근에 제가 볼 땐 불안해요.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굳이 승패를 뭐 따져 본다면은 저는 유타가 그래도 잡아줄 걸로 보고요. 핸디캡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유타 승을 보고 언어버드 221.5면 높거든요. 221.5 상당히 높은 기준점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경기 LA 클리퍼스 대 뉴올리언스. 일단은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는 지난 유타를 잡아내면서 또 한 번 이제 대이변을 일으켰고 LA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골스한테 역시나 안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분명히 이제 골스의 어느 정도 득점을 제어했지만 결국에 커리를 막지 못했고요. 대부분의 선수들의 득점에 있어서 좀 제어를 하긴 했지만 오토 포터 주니어한테 또 3점을 빵빵 쳐 맞으면서 졌어요. 그러니까 골스의 스테판 커리와 그리고 수많은 선수들의 뎁스 그 차이를 넘지 못했던 클리퍼스인데 레지 잭슨이 그 경기 상당히 부진해서 거의 폴 조지 원맨쇼를 보였었던 경기인데 제가 볼 때 이 경기는 클리퍼스 충분히 해볼만하다. 충분히 해볼만해요. 일단은 뭐 클리퍼스 무난하게 좀 제가 볼 땐 잡을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고요. 핸디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상당히 높아요. 9.5. 전 9.5까지 받을 경기인가 싶긴 한데 한 7.5, 8.5가 맞지 않나 싶은데 조금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보면은 뭐 지금 딱 봐도 발렌슈나스가 크게 클리퍼스를 탈탈 털어먹을 사이즈가 아니고요. 뭐 주바치나 뭐 벤치 할텐슈타인이 어느 정도는 발렌슈나스를 제어할 만한 사이즈고 그렇다고 뭐 디본테 그레이엄이 지난 뭐 유타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뭐
뛰어난 뭐 활약을 보여줄 사이즈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언더를 먼저 보고요. 언더를 먼저 보고 그다음 클마로 볼게요. 근데 개인적으로 근데 이건 안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안 갈 것 같고, 이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언더 쪽을 조금 더 좋게 봅니다. 클마가 나오려면 제가 볼 때 언더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클리퍼스가 이제 이 선수들을 잘 제어해야지 좀 언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잘 제어할 만한 사이즈로 보이고, 저는 언더가 클마보다는 더 나아 보입니다. 다득점 양상으로 좀 가게 된다면은 뉴플의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클마온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초안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뭐 GTD 걸려 있는 중요 팀들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그죠? 하나, 둘, 셋. 한번 서너 경기가 이제 GTD 부분에서 좀 중요한 경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내일 오전에 다시 확정본으로 찾아뵙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잘 고민해서 제가 볼 때는 엄청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갈만, 크게 엄청 그렇다고 또 엄청 나빠 보이진 않아요. 잘만 고르면 충분히 갈만한 내일 오전 NBA 경기로 보이기 때문에 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